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려볼게요. 네. 아까 원장님들께서도 이렇게 설명 중에 아침에 이렇게 더 심한 상황인지 아니면 뭐 밤에 더 심한 상황인지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감별 포인트가 있다 이런 말씀 들으셨을 텐데요. 네. 발바닥이 화끈거리고 아픈 요 증상이 혹시 아침에 더 심하세요? 밤에 더 심하세요? 아니면 낮 생활 중에 더 심하세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삿발을 들일 때 너무 통증이 심하고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저녁 때 잘 적에 예. 발이 화끈화끈 거서 열이 나가지고 잠을 잘 못 자겠더라고요.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아침에 굉장히 심하신데 밤에도 또 이렇게 증상은 또 나타나시는 그런 상황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네. 운동하실 때도 이 발 뒤꿈치가 많이 쑤시는 증상이 나타나시나요? 그래서 요즘에 예. 한 3일 정도는 너무 아파가지고 예. 운동을 안 했어요. 예, 운동을 안 하니까 좀 걷기를 통증이나 화끈거림이 줄어드시던가요? 아니요, 운동하면 더해요. 운동하면은 더 심해지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그러시군요. 뭔가 이렇게 물리적인 압력이 계속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통증이나 불편감이 더 심해지시는 이런 양상인 것 같으세요. 네. 혹시 당뇨병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런 거. 당뇨병이나 이런 건 없으시고요. 네. 한의원에서 혹시 치료받으신 거 있으셨어요? 아니요. 한의원은 안 가봤어요. 전혀 안 가보셨고, 네. 아까 우리 박사님들께서 다 말씀을 주셨지만,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약침 치료이든 한약 치료이든 꼭 이렇게 좀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렇게 좀 체력이 떨어졌다. 좀 내가 좀 정상 컨디션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발바닥 통증과 관련이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내 몸 컨디션이 좀 떨어진 것 같다. 이런 느낌 많이 받으시나요, 혹시? 예, 좀 힘은 들긴 들어요. 힘이 좀 많이 드시고. 평소에 네. 혹시 손발이 이제 지금은 화끈거리는 게 발바닥의 문제인데 네. 혹시 올해 초에 요 폐경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 요 화끈거림이 증상이 더 심해지셨다고 그랬는데 그 이전에는 혹시 손발이 좀 차갑다는 느낌 받으셨나요? 예, 손발이 좀 찼었죠. 원래는? 찼었는데, 예. 근데 원래는 오히려 좀 좀 손발이 반대로 찼어요. 최근 예. 들어서는 화끈거림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예. 되는 상황이시고. 예. 예. 제가 이렇게 더 진찰을 해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은 족저근막염의 양상이 좀 뚜렷해 보이고요. 아까 이마성 원장님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 종아리에 있는 근육들도 많이 굳어 있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런 양상들을 조금 더 이렇게 증폭시키는 인자로서 아까 제가 당뇨병이 있으면 이게 이제 말초신경병증과 연관돼가지고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당뇨병 질문을 드린 건데 그건 없으시다고 하니까 족저근막염이나 근육의 뭉침 요게 이제 주 원인인 것 같고 아니요, 근데요, 증폭인자로서 선생님, 체력적인 아니요. 저하가 좀 많이 작동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의원, 가까운 한의원에 좀 가보시면은 아까 이제 안덕근 박사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신음허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신비패신이라고 이제 5장의 개념이 있는데 거기에 5번째 신장이라고 하는 한의학의 장기가 있거든요. 장국이라고도 표현하고 어쨌든 5장의 하나인 신장이 음액이 진액이 좀 부족하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양상이기 때문에 육미지황탕을 비롯해가지고 굉장히 이런 증상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또 이제 폐경 이후에 여성의 몸을 좀 더 건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약들이 굉장히 많고 증상적으로는 침치료나 물리치료를 통해서 증상적으로 많이 좋아지실 수 있는 방법들이 한의원에도 많이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꼭 가까운 한의원 가셔가지고 상담과 진찰 받으시고 처방을 좀 받으셔가지고 관리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나타나게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방심하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만성화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불편한 부분들이. 그래서 좀 만성화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조기 진화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기를 하라고요? 아니, 예. 제가 전화 드린 거는 어쨌든 그 한의원에서도, 한의학에서도 치료 방법이 있나가 궁금해서 물론 전화 드려본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가까운 한의원 좀 괜찮다 싶은 한의원 잘 찾아보셔가지고 꼭 이렇게 처방을 잘 받도록 꾸준하게 치료를 좀 받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기 심장 쪽에 문제가 생겨갖고, 아니, 심장이 좀 약해서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씀이죠? 해부학적 장기 개념으로 신장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한의학적인 변증명이라고 한의학적인 진단명에 있어서
신음허증이라고 보통 저희가 표현을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신음허라고 표현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촉촉한 진액이 부족해진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 이제 본질적인 문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걸로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어머님. 근데 저기 네네. 그 진액이 왜 부족한가요? 보통 폐경이 되시면은 진액이 네. 전체적으로 좀 부족해지시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음과 양이 이렇게 역동적인 평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음의 네. 기운이 그냥 노화와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노화, 그러니까 여성분들의 노화인 거죠. 그러면은 음의 네. 기운이 부족해지면 양의 기운이 이렇게 뜬 상태 때문에 얼굴도 좀 화끈거리고 발바닥도 화끈거리고 이런 증상이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양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분은 57세 여성 환자분이시고 특히 이제 주목할 점이 폐경이 되시면서부터 증상이 좀 심해졌다는 거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선 지금 이제 이 족근통, 대부분의 족저근막염의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족저근막염의 원인들이 첫 번째는 아치가 너무 평평해서 생기는 평발인 경우에도 족저근막염이 잘 오고요. 반대로 요족이라고 해서 아치가 너무 이렇게 높게 생기는 경우에 또 이렇게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서도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까 처음에 우리 이마선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있는 이 대퇴부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이라든가 비복근, 가자미근 근육의 약화로 인해서 아킬레스건까지 위축이 되면서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해부학적인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뼈에 뼈 조각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면서 그걸로 인해서 염증 반응을 유발시키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올해 초 폐경이 되면서부터 결국 좀 더 족근통, 족번열이 심해졌다는 부분들은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신음어, 혈어 증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뭐냐면 결국 이런 거죠. 비유를 하자면 이 발바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쿠션이라고 보면 원래는 이렇게 혈액량이나 진액량이 가서 항상 촉촉한 스펀지가 돼 있어야 오래 걷거나 서 있어도 무리가 가지 않고 염증 반응이 안 생기는데 이 발바닥 자체가 자꾸 바짝바짝 마르면서 마른 스펀지가 돼버리면 조금만 걷거나 움직여도 우리 마치 환자분들이 이 족저근막염 생기시고 족번열 생기신 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원장님 바닥을 걸을 때 이 평지를 걷는 느낌이 아니고 이게 모래바닥을 걷는 것처럼 뭐가 이렇게 계속 거칠거칠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결국 그게 뭐냐면 밑에 윤이 부족해지면 바닥이 이제 쉽게 말하면 마른 스펀지가 되면서 그 주위에 많이 쓰다 보면 염증 반응이나 통증이 나타나게 되시는 거고 특히 이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몸이 좀 예열이 돼서 혈액순환이 좀 되면 이 통증이 좀 없어지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혈액순환 자체가 안 되시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마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 발을 내디딜 때 그 통증이 더 심해지고 발바닥이 화끈화끈거리는 그런 족번열 증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분은 반드시 꼭 하셔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음어라고 하는 관점에서 몸에 진액을 보충하고 윤을 보충해주는 관점의 치료법들을 꼭 제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대표적으로 약침 치료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염증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 봉약침이라고 해서 이제 이 족근하고 아까 전에 그 두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엄지손가락으로 만든 이 두 포인트, 그 부분에 이 봉약침은 염증을 제거하는 데 아주 탁월한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약침을 맞는다거나 아니면 홍화 성분들이 있는 약침들을 가지고 윤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줘서 발바닥이 너무 뻣뻣해져 있고 건조해져 있고 말라져 있는 부분들을 조금 해소를 시켜주면 이 족번열이나 족근통을 완화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신음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음식들 중에서 어떤 맛을 생각하면 자꾸 침이 고이나요? 대부분 우리 시큼한 맛들을 생각하면 침이 많이 고입니다. 그래서 이 산수유라든가 오미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그 한약재들 중에서도 신음어 때 쓰는 대표적인 약재들인데 한약재를 구하시기가 어려우면 특히 이분은 지금
이 여성 호르몬이 감소가 되고 있고 또 시큼한 것들을 보충하는 것 관점에 있어서 제가 그럼 권해드릴 수 있는 제일 좋은 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석류를 좀 많이 드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석류가 이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의 전구 물질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 시큼시큼한 것들을 드시게 되다 보면 자꾸 침이 고이고 몸에 진액들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석류를 좀 꾸준하게 드신다거나 아니면 평소보다도 좀 수분 보충을 충분히 좀 많이 해주신다거나 또 혈액량을 늘리는 데 있어서는 생선이나 기름기 없는 고기, 콩들 이런 단백질 보충을 좀 많이 해주시면 진액을 보충하는 데 좀 도움이 되니까 그런 약침 치료나 음식 조절을 통해서 그런 족근통을 좀 치료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주중세는 발바닥이 화끈거리는 증상이긴 한데 이제 그 단서로 주어진 내용들을 보면 몇 가지 정도 비슷한 듯 다른 형태의 질환에 대해서 한 번씩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바닥이 화끈거리긴 하시는데 일단 발바닥이 화끈거린다는 형태의 내용들만 봤을 때 가장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떠오를 수 있는 질환은 이제 족저근막염이라는 질환이 있거든요. 발바닥에 보면 발에는 이제 족궁이라고 해서 아치가 있죠. 그래서 발바닥에 뭔가 편편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형태의 패턴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생겨 있음으로써 우리는 이제 힘을 조금 더 많이 그 체중의 무게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의 아치 때문에 버틸 수 있게 되는 형태가 되는데요. 많이 걷거나 많이 일하거나 또는 뭐 많이 서서 무언가를 하시거나 또는 많이 걷거나 또는 뭐 노화에 의해서도 마찬가지고 하다 보면 점점 이제 아치가 붕괴되는 경우들이 좀 생깁니다. 특히나 이제 뭐 호르몬의 균형이 좀 깨져 있다라든가 부신의 어떤 피로가 생긴다라든가 그런 경우는 조금 더 발의 아치가 자주 붕괴된다는 그런 연구 보고들도 있는데요. 전화 주신 분, 그러니까 상담으로 이제 신청해 주신 분 같은 경우는 57세 여성분이신데 어느 정도 연세가 되신 형태이시고 또 폐경도 오셨고 그러다 보니까 족궁에 있는 아치가 점점 그러니까 늘어나면서 붕괴되면서 발바닥을 팽팽하게 연결해주고 있는 어떤 좀 근육계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 붙어 있는 근막이 당겨지게 되는데 근막은 당겨지면 그 사이에 이제 조골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뼈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늘어난 만큼 약간 그 뾰족하게 늘어난 어떤 식으로 늘어난 만큼 그 부위에 골극이 생김으로써 그 이제 날카로운 골극이 생겨버림으로써 다시 그것이 발바닥을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형태의 패턴에 나타난 질환을 우리가 족저근막염이라고 하고 지금 이제 사진에 보면 엄지손가락 두 개가 발바닥의 아래쪽과 위쪽을 잡고 있는데 거기 안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아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 발바닥의 아치가 시작되는 점과 끝나는 지점 그 두 포인트 지금 엄지가 누르고 있는 저 포인트들의 근막염이 잘 생깁니다. 거기가 가장 많이 늘어날 테니까요. 특히 잘 생기는 포인트는 발바닥 쪽입니다. 거기에 더 많이 지지대에는 좀 더 힘이 많이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래 손가락에 있는 해당되는 포인트 한 포인트 정도 많으면 두 포인트 되는 정도 포인트에 심하게 뭔가 아파요 또는 화끈거려요 라는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주로 이제 가장 심할 때는 아침에 통증이 많이 생기죠. 왜냐하면 이제 자다가 일어날 때 되면 새로 체중이 실려지기 때문에 또 우리 또 밤에는 자다 보면 이제 몸 체온이 식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몸이 예열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침 내디딜 첫발이 가장 아파요라고 하는 경우들이 이제 족저근막염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건데 이분이 말씀하셨던 이제 발바닥 화끈거리는 것이 저 1점통 하나가 아픈 포인트를 말씀하시는 건지 전체가 다 화끈거리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아직 정확하게 분별되어 있는 바는 없는 상태고 근데 이제 아침이 되면 발바닥이 아파요라는 말씀하시는 얘기는 또 아니셨거든요. 보면 이제 두 번째 줄에 보면 오래 걸으면 발 뒤꿈치가 쑤심이라고 돼 있어요. 오래 걸으면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오래 걸었을 때 발 뒤꿈치 쪽이 쑤시는 경우들 중에 또 대표적인 질환은 비복근 또는 가자미근의
곽인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또는 이제 더 올라가면 햄스트링의 곽인장도 있는데 종아리 쪽 근육들이 단단하게 굳어 있거나 팽팽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아리 쪽 근육이 결국에는 아킬레스건으로 모아지면서 발바닥에 해당되는 뒤꿈치에 딱 붙게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이 땡땡하게 지금 이제 근육목이 나옵니다만은 저기 지금 보면 그 비법근과 가자미근이 끝나는 포인트는 전부 다 발 뒤꿈치죠, 그렇죠? 그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기 해당되는 근육이 팽팽하게 되면 될수록 그 땡겨지기 때문에 그 발 뒤꿈치 쪽에 해당되는 포인트가 아플 수밖에 없고요. 저거는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또는 많이 서 있을수록, 그러니까 뭔가 행동을 하면 할수록 더 통증이 오고 해당하는 포인트가 화끈거려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단서를 봤을 경우에는 지금 종아리 근육의 곽인장에 해당되는 포인트가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았겠나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줄 보시면 올해 초에 이분이 폐경이 된 후부터 증상이 시작됐으면 말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이제 폐경이 되면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이제 일종의 한방에서 말하는 혈 대사에 장애가 온다는 소리가 되는데요. 여기서도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면 두 가지를 주목해 볼 수 있는데 앞서 말한 종아리 근육의 곽인장들 근육이 뭔가 팽팽해지면서 부드럽지 못하게 되는 그런 패턴들은 호르몬의 어떤 영향도 좀 많이 관여를 하는데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폐경이 된 이후에는 그렇게 근육 긴장이 조금 더 심해지거나 특히 종아리 쪽에 팽팽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두 번째 원인에 해당되는 그 종아리 근육의 어떤 곽연장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수 있는 형태의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한방으로 완전히 한의학적인 마인드로 개념으로 넘어오게 되면 한의학에서는 이제 그 일종의 허증의 개념으로 혈허라는 개념들이 있는데 일종의 그 폐경도 마찬가지죠. 이제 폐경이 되면서 여성의 혈 대사가 한번 새롭게 그러니까 끊기게 되는 형태가 되는데 그런 혈 대사가 끊기는 타이밍이 되면 보혈해주는 형태의 약을 쓰거나 어떤 치료를 해줘야지만 다시 몸이 어느 정도 추스린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 혈허의 대표적인 증세 중 혈허와 또는 이제 신혈허가 표현되는 대표적인 증세 중에 하나가 허혈의 형태로서 발바닥에 번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50세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근막염도 있을 수 있겠는데 지금 봤을 때는 이제 근육 쪽을 본다 그러면 종아리 쪽 곽연장을 조금 더 의심해 볼 수 있겠고 한의학적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폐경과 맞물렸으니까 혈허 쪽으로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치료적인 부분에서는 근육적인 부분을 본다 그러면 여기 이제 종아리 근육 곽연장이라고 하면 무조건 근육의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료 화면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 종아리 근육의 스트레칭하는 어떤 짐처럼 방법들이 있는데요. 저기 벽에다가 서 계신 상태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이면 무릎이 굽혀 있는 앞쪽 다리가 스트레칭이 아니라 뒤에 있는 다리를 쭉 펴고 있는 다리를 보시면 아킬레스건이 늘어나면서 뒷부분의 근육이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저런 식으로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을 이렇게 이제 발바닥이 화끈거리면서 또는 오래 걸었을 때 뒤꿈치가 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만일에 이제 한의학적으로 나서 이제 혈허라든가 신화 개념이라고 하면 또 음호에 지금 뭐 당귀라든가 천궁이라든가 뭐 여기 위령선 얘기도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여러 가지 약재들을 통해서 보혈 또는 뭐 어혈을 풀어준 형태의 약재 그 한약들을 병행해서 투여하는 방법 두 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해주신 증상들을 봤을 때 족저근막염으로 예상이 될 수 있는데요. 족저근막염이란 족저근막 부착부에 생기는 염증으로 발뒤꿈치에 통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근데 족저근막은 발뒤꿈치에서 시작돼서 발가락뼈에 부착되는 발바닥을 감싸고 있는 단단한 막을 말하는데요. 족저근막은 걸을 때 생기는 통증을 흡수시켜주고 우리 몸에 건강한 아치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족저근막부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발을 디딜 때 발뒤꿈치에 통증이 생기게 될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증상 중에 오래 걸으면 발 뒤꿈치가 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자다가 일어났을 때 갑자기 걸을 때 시작되는 통증이 족저근막염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이럴 때 계속 걷거나 운동을 하시게 되면 증상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오히려 뛰거나 걷게 된다면 다시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는 조깅이나 등산, 러닝 등의 과도한 운동에 의해서 생기고요.
혹은 급격한 체중의 증가, 또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발뒤꿈치, 그러니까 발바닥 전체의 긴장을 줄여주고 발뒤꿈치를 위로 당겨주는 허벅지 뒷면과 종아리 뒷면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침치료와 약침치료를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족저근막염이라는 증상이 의심이 된다면 하시고 계시는 과도한 운동을 중단해 주시고요. 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증이 심할 때는 아이스팩을 대어주시는 것도 좋고요. 집에서 쉽게 하실 수 있는 스트레칭이 있는데요. 발의 오목한 아치 부분에 테니스공이나 골프공을 대주시고 앞뒤로 움직여서 이완시켜 주시는 것이 좋은 예방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